한중 수교 15주년이 되던 지난 2007년 중국 전인대 회의장에서는 특별한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상영됐다. 이들은 최치원을 뛰어난 문장가이자 한중일을 아우르던 대사상가로 기억하고 있다. 当然，崔致远是最厉害的、最杰出的，而且成就最高的。以自己的独特的视角去塑造这个中日韩三国的这个东亚文化圈，做出了自己应有的贡献。 征讨皇朝这么大的事，自然也需要一篇重量级的檄文。高骈帐下文人众多，然而这个重任却偏偏落到了新来乍到的崔致远身上。 오늘의 중국은 왜 천년 전 신라학자 최치원을 기억하는가? 이들의 기억 속에 최치원은 어떤 존재인가? 신라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문인이며 사상가이자 관료였던 최치원. 오늘날 중국 사람들은 최치원을 한중 문화교류의 시조이자 가장 모범적인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국인들로 하여금 최치원을 기억하게 하는 걸까요? 최치원의 그 무엇이 중국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걸까요?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오늘의 중국이 기억하고 있는 신라학자 최치원. 그를 만나보겠습니다. 양쯔강 북쪽 대운하 서쪽 기슭에 자리 잡은 양조우. 교통의 요지인 이곳은 원나라 때 마르코폴로가 관리로 근무하기도 했던 국제도시였다. 수양제의 궁성이기도 한 이 당성은 중국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고대 성 중의 하나이다. 这是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也是目前国内保存最完整的遗址，也是我们扬州唐城遗址的核心部分。一般来讲，在这里是不可以建设大型的建筑。 한중 수교 15주년이 되던 지난 2007년 양조우시는 이 장대한 당성 안에 최치원 기념관을 건설했다. 이곳은 최치원이 도통순관이라는 직책으로 4년 동안 근무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2007年，我们经中国外交部批准，建设了崔致远纪念馆。这是外交部批准的第一座外国名人纪念馆。 최치원은 대운하를 따라 이 도시에 왔고 당시 국제도시였던 이곳에 관리가 됐다. 그는 매일 아침 이 장대한 당성길을 걸어 등청했을 것이다. 특별히 그가 거닐던 이 길은 최치원 경행처라 명명되어 기념되고 있다. 최치원에 대한 중국의 기억은 젊은 세대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최치원의 토황서 경문이 실려 문학적 가치가 강조됐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그 내용이 암송되었다. 또한 최치원을 대문장가로 소개하면서 그가 지은 개원 필경은 역사적으로 진귀한 자료라고 소개하고 있다. 현재는 양조우시의 역사를 알리는 향토 교과서에 실려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在我们扬州历史的这个宗考当中呢，
把崔致远也列为了考点，也曾经有几次考到过这个知识点啊。所以呢，我们扬州的孩子呢，基本上一提崔致远我都知道了，是朝鲜跟咱们扬州友好往来的这个杰出的代表。 양조에서 대운하를 따라 뱃길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리수이현. 이곳에도 최치원 동상이 있다. 리수이현은 최치원이 관리로서 첫 번째 발령을 받았던 곳이다. 동상 아래 비석에는 신라인 최치원이 리수이현의 현위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곳 리수이현에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최치원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붓 끝에서 색과 선으로 재현되는 천년전 신라학자 최치원. 화가 왕진위 씨가 최치원을 기념하는 방식이다. 2년 전 아내가 타계하기 전까지 왕씨 부부는 최치원의 드라마틱한 생애를 그려내고 아름다운 시를 화폭에 담아왔다. 他父亲就叫他就到中国来留学，然后就讲了，你如果考不去，你看他这么讲，就如果考不去中国的这个进士啊，就不要回来见我，是吧？这个很严格的。其实我对这幅画，其实这个故事这个一直很激励我，包括我的子女教育都是这样子的。 아내가 떠난 자리. 이제는 혼자 남아 그림을 그리는 왕진위 씨. 그는 최치원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을 수집해 연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다. 我想，你看一个外国人对中国的文化这么了解，中国的历史这么清楚，所以我们中国人是应该好好向他学习。所以呢，他呢一直是我绘画当中的一个像一个楷模一样的。尽管他是一个诗人，也是个有政界，就是像这个也是当官的，但是呢，他的他过去的言行各方面的东西啊，都是我们学习的楷模。 그가 지금껏 그려낸 작품들을 보자. 이 그림은 최치원이 당말의 유명한 시인 두순학과 교류하는 장면이다. 이것은 아름다운 두 처녀와 최치원의 사랑 이야기, 최치원 생의 주요 장면들이 그림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기념관의 동상 속에, 화가의 그림 속에, 중학교 교과서 속에, 그렇게 최치원은 중국의 오늘 속에 살아 있습니다. 최치원을 기념하고 기리는 오늘날 중국의 기억은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기억이었습니다. 한반도에도 무수한 전설과 신화를 남겨온 최치원. 그는 중국에서도 전설을 남기고 있습니다. 최치원의 첫 번째 발령지이자 그가 희연이를 지냈던 이곳 리수이 사람들은 최치원에 대한 아주 오래된 전설을 기억하고 있다.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치원은 아직까지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신화와 같은 인물이다. 어떻게 한 지역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토록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일까? 최치원에 대한 전설과 신화는 시대를 초월하는 역사적 기록들에 기반하고 있다. 比如说，我们可以查到依据的是宋景天健康志、元至正金陵志，以及明清时期的丽水县志、清康熙年间、清光绪年间以及民国时期的高淳县志。还有一个呢，这几年我们高淳县政协也出了一本，就是《崔致远与双女坟》。 송나라 문헌에서 시작해 원나라 그리고 명청시대를 지나 중화민국에 이르기까지 최치원에 대한 기록은 1000년 이상을 이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최치원은 어떻게 중국에 오게 된 것일까? 그에 대한 전설은 한반도의 한 바닷가에서 시작된다.
당시 최치원의 나이 12살. 어린 아들을 당나라에 유학 보내며 그의 아버지는 10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라 하지 말라고 한다. 무엇이 그의 아버지로 하여금 이렇게 혹독하게 어린 아들을 내몰게 했을까? 육두품은 당시 이제 신라 말 그 학술 문화의 주도 세력인데 사실은 주도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신분 상승에는 한계가 있죠. 정치적 활동에는 한계가 있죠. 근데 당시 중국에는 과거제가 실시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신라 사람들이 가서 빈공진사에 급제해서 돌아오면 사실상 신라에 와서 신분 상승이 되는 거죠. 육두품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최치원 가문에게 있어서 당나라 유학은 절박한 선택이었다. 어린 최치원이 도착한 곳은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었다. 당시 장안에는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있었다. 국자감 유학 시절 그는 남이 백을 하는 동안 나는 천을 노력했다고 적곤했다. 당시 어려움을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도지키어 옛 글공부뿐 우리 사귐 어찌 가난 탓을 할까만 타향에서 알아줄 리 없으니 그대 자주 찾아감을 싫다 하지 마소. 당시 최치원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했는지는 남경에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곳은 청나라 때 과거를 준비하던 선비들이 공부하던 곳이다. 그들은 현대판 고시원을 연상케 하는 독방에서 학문에 전념했다. 한 평 남짓의 작은 방. 최치원도 이런 곳에서 과거를 준비했을 것이다. 요새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고시원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걸 국가에서 운영을 했어요. 지금 남경에 가면 그 공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장소가 있는데 정말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그 잠을 자고 또 공부를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 유학생들도 아마 그런 곳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기한을 10년으로 해놓은 거에 비해서 이제 6년간 했는데 아주 열심히 그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남이 백을 하는 동안 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치원은 6년 만에 장원 급제한다. 당시 그의 나이 18살. 중국 역대 과거 급제자들의 명단을 수록한 등과 고기에는 최치원의 이름이 선명하다.今年宾贡进士的第一名叫做崔致远。从名字来看，唐僖宗知道这是个新罗人，但是他不会想到，这个外国进士只有18岁的年纪，今年也只是他到大唐求学的第7个年头。这种正规的学习很快能考中这个唐朝的进士，说明他的这个个人的能力是超强的。那么这一点在中国来说，考进士也不容易啊，因为唐朝的录取的人数很少，一般每一科进士科每一年每一科只取30个人左右。 당시 과거 급제자들은 곡광유음이라는 축하 행사를 벌였다. 서안에 있던 대안탑 인근 큰 호수에 배를 띄우고 시와 여흥을 즐기던 자리. 장원급제한 최치원도 이런 축하연에 참석했을 것이다. 최치원의 첫 발령지는 이곳 리수이현이었다. 당시 그의 나이 20살. 약관의 신라 청년 최치원은 당말 혼란한 시기에 백성들과 중앙정부를 잇는 중간 관리로서 이곳에 부임한다. 당시 그의 직책은 현위. 종 9품에 해당하는 이 관직은 이 지역의 치안과 세무를 담당했다. 历史在当时是唐朝的上限，就是人口税收是比较高而且多的。
那么上县里面的县委一般都有这个2个职掌，一个是什么呢？管理治安，一个是管理这个税收。那么根据崔志远在他自己的这个文集里面的记述呢，他主要是管理这个治安方面的，同时也兼顾了税收的一些这个事务。 치안 담당의 젊고 패기 넘치는 관리는 관내를 두루 시찰하며 민생 현장을 찾아 나섰다. 민초들의 생활을 직접 살피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카오춘현 리지아 마을에 도착한 최치원은 커다란 무덤을 발견하게 된다. 이름하여 쌍여분. 정략 결혼에 비관한 두 자매가 끝내 자살해 이곳에 묻혔다는 사연을 듣게 된다. 억울하게 죽어간 두 자매를 위해 최치원은 시를 지어 그녀들을 위로한다. 意思是这座孤坟在这儿多年，如果说你在另一个世界能够我们交谈一下的话，我都表示这个慰问。他诗的意思，他们2个孤坟在这儿多年，尽管旅游的人很多，从来就没有遇到一个有缘的人，还写诗表示悼唁。如果2个人能会面的话，你如果可以的话，是否适当的时间会面？崔志远就是可以，叫他来好了。 그날 밤 최치원이 묵고 있던 숙소로 억울하게 죽어간 자매의 영혼이 찾아온다. 날이 밝기까지 그들은 시를 짓고 사랑을 나누었다. 아름다운 두 처녀와 젊고 유능한 관리의 사랑 이야기. 이 전설은 젊은 남녀의 하룻밤 사랑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백성에 대한 최치원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다. 쌍여분기는 이제 최치원이 그 고을원이 돼서 순시하던 중에 이제 그쪽에 어려운 그 사정에 처한 이제 처자들을 만나서 그 원한을 풀어준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이 시, 그리고 그쪽에서 또 사람들이 그 이 고을 현위에 대한 고마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남겨진 거라고 할 수 있어서 매우 그 젊은 나이에 현위가 돼서 그 시정을 따뜻하게 보살핀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백성들의 억울함을 따뜻하게 보살피던 목민관. 바로 그런 관리를 원했던 백성들의 염원이 서려서일까. 사람들은 쌍여분에는 영험한 기운이 있다고 믿는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기도와 제사를 지내며 소원을 빌고 복을 기원한다. 전설은 공동체의 꿈과 염원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전설 속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당시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영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치원이 쌍여분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백성들이 염원하고 꿈꿔왔던 이상적인 관리였음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백성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는 목민관 최치원. 하지만 그의 또 다른 진면목은 문장가로서 나타납니다. 연꽃은 시들한데 가을못에 비 내리고 버들까지 성그른데 새벽 언덕 바람일세. 내 정신은 오로지 글 공부에 지치는데 세월은 술잔 속에 하염없이 지나가네. 리수의 현위 시절 최치원은 곳곳을 여행하며 시를 남겼다. 당시 관리들은 명성지를 유람하며 시를 짓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그는 당말의 문인들과 교류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당대를 대표하는 시인 두순학과의 교류는 두 사람의 시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중국 문학사에서 언어의 아름다움이 정수를 이루었던 당나라 시. 그 중에서도 최고만을 엄선하에 엮은 당시선에도 이백, 두보, 백거이 등과 함께 두순학의 이름이 올라 있다.在中国的，因为年龄的差距而做了朋友的，中国叫忘年交。虽然中间有年龄的障碍，但是不妨碍彼此之间心心相印或者做这个好朋友，对吧？其实呢，罗隐、杜荀鹤都比崔致远大，但是他们仍然是好朋友。 두순학은 율수의 최소부, 즉 최추원에게 시를 바치기도 한다. 10년이라는 나이 차이는 문제가 되지 못했다. 만당 후기 최고의 시인 두순학이 마음으로 인정하여 낮은 볕을 안 따지고 시를 주었다는 것은 당시 문인으로서의 최추원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추원보다 60년 후의 사람이 시를 통해 그와 교류하게 된다. (10세기) 일본의 유학자인 오에노 고레도키는 당나라 때 활약하던 문인들의 시를 모아 교본을 만들었다. 일종의 시작법을 위한 교과서를 엮은 셈이다. 현재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이 책은 한중일의 모범이 될 만한 이백, 두보, 백거이 등의 시를 뽑아서 정리했다. 천재 가구, 칠원절구의 아름다운 시 1083편은 봄, 가을, 겨울 주제별로 분류되어 후학들이 시를 짓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有名なとこ白教員の詩が、かなりの数を占め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他に、元神あるいは、李白渡法といった、当時の中国で、活躍していた詩人がの詩が多く含まれています。 한중일 삼국의 시들을 망라한 이 책에서 최추원의 시는 모두 9편이 수록돼 15번째로 많은 시가 실렸다. 최추원의 아름다운 문장들은 한중일을 아우르며 인정받을 만큼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これはおそらくこれを作るのに参考にした、唐の、その詩人の優れた詩を集めた詩集があったと、元になったもの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ので、その中にその蔡知燕の詩、が含まれていたということは、優れた詩人として、中国でも認められていた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리수이 희연이를 사임한 최추원은 이곳 양조우로 오게 된다. 더 높은 관직에 진출하고자 박학교행사라는 시험을 준비했으나 혼탁한 시대의 시험 제도가 사라지면서 그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다. 그가 찾아간 사람은 고변이라는 인물이었다. 당시 양조우의 병권과 경제권을 쥐고 있던 고변은 신당서에 그 열전이 기록될 만큼 중국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었다. 高骈当时是唐末唐僖宗的时候，是朝廷比较看重的一个军政的一个大吏，他当时的号召力也比较强。那么崔致远呢，这个对他呢，这个寄予很高的期望，所以他经常把他比作诸葛亮啦、什么谢安啦之类的。 최추원이 고변 휘하에서 문서 담당 종사관으로 일하게 될 무렵 황소의 나는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875년) 산동 지역에서 시작된 황소의 난은 당나라 전역을 휩쓸고 급기야 수도 장안을 점령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때 최추원은 황소 토벌 총사령관인 고변을 대신해 경문을 쓴다.
경문이란 방처럼 밖에 내걸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다. 아군은 감동하여 정의심이 들도록 해야 하며 적군은 엄중하고 신랄한 비판으로 위협해야 한다.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너를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도 너를 죽이려고 은밀히 의논하였을 것이니. 先这个前面列举要讨伐对象的种种罪行，然后再写明为什么要讨伐这个被讨伐人的这个原因，最后说一些这个感召人心的话，然后让你读了以后热血沸腾，啊，这是写得好的檄文一个共同的特点。那么我们看崔志远这篇这个西黄巢文呢，它具备了这个特点，所以读上从开始到最后，显得了这个音节呢都比较高亢激越，用词都比较尖锐犀利，而且是取得的效果确实能够激励人心。他写下了千古名文《西黄巢书》，檄文措辞犀利酣畅，十分富有感召力，传颂一时。传说纵横捭阖、气吞天下的一代枭雄黄巢，听到檄文中不为天下之人皆思显露，亦以地中之鬼，以益阴诸两句时，竟然吓得从床上摔了下来。 토황소 경문은 내용면에서 주장이 강하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절묘한 대꾸를 통해 형식미를 높이고 있다. 황소가 뒤로 넘어갔다는 이 문단을 보면 우선 전혀 상반된 의미의 하늘천자와 땅지자를 통해 대꾸를 이루도록 하였고, 하늘 아래 사람과 땅속의 귀신이 쌍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나타남과 그늘짐의 의미를 대꾸시킴으로써 말의 운율을 통해 경문을 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然后音律呢又非常的铿锵，然后里面呢又运用了许多的典故，而有些典故呢连中国的这个一般的文人都不大接触到的这些典故。 20대의 그 학자로서 정말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을까 하는 그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사가 있습니다. 한편은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다 보면은 정말 그의 어떤 천재성이랄까, 박학강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황소 경문에서 영원 불변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은 도덕경을 인용한 것이다. 회오리 바람의 변화 무쌍함을 통해 영원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를 말하고 있다. 최치원은 앞부분에 수준 높은 고사를 인용하고 그 뒤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임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황소의 난은 그로부터 2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황소의 난이 진압된 후 최치원은 황실로부터 정오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는 자금 어대를 하사받고 도통 순관에 올랐다. 토황소 경문으로 문필대공의 경지에 올랐다 할 만큼 당시 최치원은 문장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包括一些现在的学者专家都评价他的文笔呢，这个不在欧柳在欧柳之间，也就是说，他的文笔大约是在柳宗元和欧阳修之间这么一个水平。那么柳宗元和欧阳修呢是唐宋八大家，扬州中国人所很熟悉和很敬仰的。 당송 바다자. 당송 8대가들과 견주어질 만큼 뛰어난 문장력을 보였던 최치원. 12세 배를 타고 건너와 문장으로 중국을 감동시켰네.
과거급제 동기였던 고우는 문장감동 중화국이란 말로 그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다. 문장감동 중화국. 당시 최치원의 위상을 가장 잘 말해주는 표현일 겁니다. 문장 하나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이름을 떨친 최치원. 그의 글 속에는 신라를 뜻하는 군자지향, 태평승지와 같은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항상 자신의 조국인 신라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소의 난이 진압된 후 최치원은 자신의 조국 신라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동서로 떠도는 길, 헷갈리고 먼지투성인데 여윈 말로 채찍하며 얼마나 고생했던가. 돌아감이 좋은 줄 모르는 게 아니지만 돌아간다 한들 또 집이 가난한 것을. 중국 유학에서 성공하고 돌아온 최치원. 그에겐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 한림 학사라는 벼슬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에겐 더 큰 비전과 꿈이 있었다. 이 최치원이 12살에 가서 28살에 돌아옵니다. 16년 동안 그 학문과 그다음에 정치 역량을 키워서 돌아오죠. 당시로서는 고기 드문 국제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나라에서 보고 들었던 여러 가지 원축된 그런 역량을 신라에 와서 펴보려고 했죠. 그는 먼저 당나라 유학 시절 얻은 지식과 축적된 역량들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쓰여진 책이 계엄필경이다. 시 60편과 산문 310편. 최치원의 글 중에서 정수만을 모아 엮은 책이다. 최치원은 자신이 중국 황실로부터 자금 어대를 받고 도통 순관을 지냈음을 밝힘으로써 관료로서의 자신의 경력을 부각시키려 했다. 또한 자신이 화인한 절도사 고변을 대신해 황제에게 보낸 축하문, 전황보고, 관직 제수 및 처분 통보 등의 공문서를 담아 국정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황소의 난 등 당말의 시대 상황을 사실적인 기록으로 남겼다. 잦은 난을 거치면서 당대 자료들이 대부분 소실된 상황이었다. 在全国所处的政治、经济、军事、文化地位角度来讲呢，它有很特别的这个保存价值，因为我们通过这个原始档案可以反映原来的这个人们社会活动的一些真实的面貌。这个黄巢什么时候把长安打下来的？那么唐朝军队什么时候把长安又收复了的？等等等等，都是《归元笔根记》里面提供了最准确的这个数字，所以它的这个文献价值，我觉得对于韩国、中国、包括日本、包括香港、台湾这个从事这个唐代历史研究的、文史综合研究的价值是比较高的。这个。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많은 기대와 희망을 뒤로 하고 함양 등지의 지방 태수로 전전해야 했다. 이곳 함양에는 그가 중앙 관직에서 물러나와 책을 읽었다는 학사루가 남아있다. 이곳에서 그는 백성들의 민생고를 직접 목도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쳐보고자 한다. 아마 자의가 아닐 겁니다. 타의일 겁니다. 또 한편으로 또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보기도 하죠. 그 중국에서 와서 참 의욕적으로 한번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추위에서
사사건건 제동이고 시기 질투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 내가 이 중앙정계에 있다가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겠다. 차라리 이 나의 원축된 역량과 비전 이걸 지방에 가서 실제 백성들과 부딪혀가면서 실현 한번 해보자. 민생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물길을 돌리는 일. 홍수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해 뚝을 쌓아 강의 방향을 바꾸었다. 천년 전 그가 뚝을 쌓아 조성한 함양상림은 이제 무성한 숲이 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리수이 시절 따뜻한 위민관으로 활동했던 그의 모습이 이곳에도 남아있다. 함양 사람들은 공덕비를 세워 민생을 돌보던 최치원을 후세에 기리고 있다. 그러나 시대 상황은 엄혹했다. 정치 탄압에 반란이 이어지고 있던 신라말을 최치원은 악중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최치원은 이곳 상서정에서 진성 여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바친다. 그것은 최치원의 마지막 충정을 담아서 올린 사회개혁안이었다. 그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지만 우선적으로 과거제 실시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당나라에 가서 봤더니 과거제도를 실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화가제를 실시하자. 그다음에 하급 귀족을 존중하자. 그거는 두 개가 일맥상통합니다. 자기가 육두품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 돼 있는 거죠. 우리 신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신분제를 극복할 수 없는데 중국에서는 과거제를 실시하니까 또 하급 관료를 존중하니까 얼마든지 자기 능력과 출세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 최치원은 기존의 권위를 부정하고 개혁 사상이 강하게 녹아있는 선종에 관심을 갖는다. 이때 그는 쌍계사, 진감선사 탑비 등 큰 선승들의 비문을 집필한다. 그중 그의 개혁 사상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성주사터 낭해화상 탑비다.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능관이 골품제에 대한 개혁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의 개혁 의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후 세상을 떠돌던 최치원은 이곳 홍유동 계곡에 은둔한 채 세상을 등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패배적 현실 도피였던 것일까? 그의 은둔은 최치원 나름의 현실 참여 방식이었다. 스님들이여, 청산이 좋다고 말씀들 마시오. 산이 좋다며 왜 자주 산 밖으로 나오시는가? 두고 보시라, 나의 뒷날 자취를. 한번 청산에 들면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않으리. 그래서 현실 세계를 벗어나고자 했던 그런 것이 아마 말년의 심경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현실 세계를 잊고 싶어 했는데 사실은 그럴수록 잊을 수는 없었죠. 사실은 홍유동 계곡에 들어가면서 다시는 이 인간 세상에 미련 두지 않겠다 했지만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현실 세계에 대해 지독한 그 관심을 거꾸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의 현실에 대한 관심은 저술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때부터 최치원은 선종보다 화엄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당시 신라는 지방 호족들의 발호에 의해 왕권이 약화되고 있었다. 이에 최치원은 왕권을 옹호하고
기존 질서를 하나의 체계로 통일시키는 화엄 사상의 매력을 느낀다. 이때부터 그는 화엄 사상을 전할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해 고심한다. 중국 종남사를 본산으로 하고 있는 화엄종. 유학자였던 최치원은 화엄종 고승들의 전기를 통해 화엄 사상을 전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집필된 것이 중국 화엄종의 3대조 법장 화상에 대한 전기였다. 최치원의 법장 화상전은 신라말 고려초 화엄승들에 의해 중국에 전해진다. 중국 화엄종에서는 최치원의 법장 화상전을 보고 큰 찬사를 보내는 한편 대장경에 포함시키기에 이른다. 문장이 뛰어난 것은 물론 화엄의 사상체계를 짜임새 있게 기술한 탁월한 저작이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한 전기를 신라인 최치원이 집필해냈던 것이다. 貴重で、それがもう中国では伝わらなくなってしまった、そういう貴重なものを高麗にあることを見つけてですね、それで中国の人が喜んで作ったのがこの本なんですね。 그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과 율과 논을 합한 건데, 특히 그 논 중에서도 사전부라고 해서 역사적인 인물들을 쓴 것을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치원이 쓴 법장 화상전이 그 염조은이나 그 기타 사람들이 쓴 것과 함께 이제 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쓴 그 전기로서 그 송나라 대장경에 이제 전기가 실린 것은 상당히 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치원의 법장 화상전이 포함된 송나라 대장경은 현재 일본에 있다. 일본 화엄종의 본산 고잔사. 이곳에서는 13세기 가마쿠라 시대 때부터 화엄종에 관한 모든 책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화엄종을 개창했던 법장 화상전의 전기는 소장 가치가 높은 귀중한 자료였다. 지금도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중국에도 없는 화엄종 개종조의 전기. 그들은 그것이 한반도에서 저술됐다는 사실에 놀랐다. 최치원이 쓴 법장 화상전은 약 190년 후인 1145년 마침내 송나라 대장경에 포함되어 이곳에 소장되고 있는 것이다. やっぱり華厳宗に関する基本的な図書を全部手に入れようという意図がありますよね。だから華厳宗に関する大事な本であるということで、これは候補に上ったんです。これは非常に大物ですから、お寺としても一番重要な本、住所というのはね、お寺にとって一番大事な本という意味で位置づけが古くからあるわけですね。で、これはお寺にとっても大事な本として伝えてるわけです。 해인사에서 종족 없이 호련히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최치원은 조선시대 유교 국가를 거치면서 대표적인 유학자로 알려져 왔다. 지금도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 각 사당에서는 유학의 종장으로 모셔지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최치원의 영정은 약 20여 종. 유학자의 모습에서 불교, 도교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습은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다. 문화명당 최치원 영정. 적외선 촬영 결과 문방구와 서책 아래에서 동자승이 발견됐다. 이 영정은 원래 신선도로 그려져 쌍계사에 보관되고 있었다. 유불선을 두루 아우르는 대사상가 최치원. 바로 그것이 한중일 국가의 경계 없이 천년 세월 시간의 한계 없이 그가 오늘에 기억되고 있는 이유이다. 최치원이 이곳에서 쓴 법장 화상전은 외국인이 집필한 저술임에도 불구하고 송나라 대장경에 실렸습니다.
최치원은 단순한 중국 문화의 수용자가 아니라 신라의 문화를 중국으로 역수출한 재창조자였던 것입니다. 최치원은 신라의 학자이자 문장가이자 관료였지만 그의 저술 속에 담겨있는 사상과 철학은 한중일 삼국을 아우르며 경계 없이 영향을 주었고 그의 아름다운 문장들은 9세기 동아시아 한문학이 정립되는 데 초석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중국이 최치원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